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있는 36.6도시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동네 30분 의원이라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동네 나무근의 협동조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박영민입니다. 네, 저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정문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뭐 건물주한테 뭐 쫓겨난 경험들도 있고 또 뭐 월세 많이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고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건물주란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싶었지만 이건 시민이 그냥 건물주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우리가 같이 건물주가 되는 거야. 이래서 뭐 시민 건물주란 말을 썼습니다. 꼭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이제 재원을 어떻게 계속 축적하고 만들어 갈 거냐, 보조금이 정말 보조금이 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지역에서 계속 지속하게 활동할 건가, 그런 문제랑 계속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는가, 그런 다양한 좀 의미에서 자산을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홍대 앞에서 12년 전쯤 시작을 해서 홍대 앞에서 정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임대료의 스케일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주 사뿐하게 넘겨서 법정으로 9%면 거의 매년 한 30-30%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든가 이런 식이니까 홍대 앞에서 계속 그렇게 임대료를 올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저희가 의도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이사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와르르 이제 또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4-5년마다 반복을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가정의학과 내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계속 이제 이동하는 병원들마다 이렇게 따라오기는 하시는데요. 너무 멀리 가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조합이 행정구역을 옮기는 것도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서 가능하면은 같은 지역 내에 있으려고 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진료 자체가 오랜 시간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딱 제한해 놓고 보기 때문에 환자와의 관계는 매우 좀 잘 형성되고 환자분들도 신뢰관계로 찾아오는 병원이기는 한데 그만큼 거리가 아주 다른 병원처럼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또 공간을 유지하는데 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기에는 힘이 들어서 최대한 좀 공간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나무그늘은 2011년 7월에 이제 처음 공간을 염리동에 어떻게 보면 한 골목길에 이렇게 2층에 커뮤니티 카페를 어떻게 보면 지향하면서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공간이 있고 대살림 가게 같은 공간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조금 돌봄이 가능하고 놀이방 같은 공간도 있고 다양한 이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또 단골 고객으로서 주민들이 공간을 찾아오고 이용하고 또 그 공간에서 또 주민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도 조그만큼이라도 이제 마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또 그걸 통해서 카페 공간도 선순환할 수 있구나. 그런 이를테면 수지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좀 더 흑자가 나고 운영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찰나 이제 저희도 명도 소송을 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사되기도 하고 이제 조합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계속 분쟁을 좀 했어요.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피땀 흘려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가꾸고 만드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맨 땅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하는 게 과연 무슨 지속 가능과 전망이 있을까 서울에서. 저희는 홍대 앞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홍대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이 거거든요. 이제 뭐 홍대 앞 그러면 뭐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처럼 돼 있고 실제로도 뭐 무수하게 많은 공간들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경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본인이 되게 약간 아지트처럼 삼았던 공간들이 문을 닫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게 그냥 뭐 공연만 하고 말고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교류도 이루어지고 뭐 서로 거기서 이제 또 뭐 어떤 일종의 이제 그 계승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역사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이제 계속 밀려나고 없어지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대 앞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제 사실 만들어졌을 때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환원이 되거나 대기업의 이익으로 환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그 공간의 중요성을 저희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으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자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영국에 이제 런던에 다녀왔고요. 3년 전에 저희가 나무그늘이 자산화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자산화가 뭔지 그때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시 마을지원센터에서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조합에서 각각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에 계시는 분과 그다음에 자산화의 저희가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은호 씨라고 지금은 목포에 가 계시는 도시재생센터장으로 가 계시는 전은호 아버님이랑 같이 런던을 갔었고요. 거기 가서 그냥 매일매일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실제로 자산화를 이루어낸 곳들 혹은 하고 있는 곳들 좀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 이전 같은 걸 이루어낸 곳들을 좀 방문을 해서 봤고 저희가 사실 런던 가기 전에 셋이 되게 안 친했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다만 런던에 가서 이렇게 각자 조합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좀 동료들을 얻은 느낌으로 왔고 다녀와서부터는 지금 3년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진짜 3년째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커먼즈라는 회사도 만들고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펀딩도 하고 심지어 이제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 건물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런던 연수는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고 왔고 굉장한 부러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연수였던 것 같아요. 9월에 네. 9월 10일 날 가서 딱 3년 됐어요. 18일 날 왔는데 올해 9월 18일 날 계약을 했죠. 네. 사실 그때 기분 같아서는 한 2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3년 만에 한 것도 하는 내내 반신반의 이게 될까? 이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건 박영민 씨밖에 없고 저희들은 계속 의심하면서 이것이 될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방식으로 이걸 구현해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조직이 필요한 거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한 처음에 2017년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 이제 되게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먼저 했던 것 같고 18년 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 이렇게 제작 발표회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내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헤비 투게더 해피 투게더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소유하고 같이 행복해집시다라고 해서 이제 걸었고, 그 뒤로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고 뭐 운영을 하고 이런 이제 자본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이런 이제 진짜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 뒤로 2018년도에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그 자산화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2018년은 나눔과 미래에서 그렇죠. 리커머닝 리커머닝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네. 또 이제 선정된 그 사업비에 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2018년 이제 12월쯤에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설립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막 그렇게 한 주 한 주 모여서 아주 조금씩 진행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실행하기 위한 그 방법론적인 것들에서 뭐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 뭐 사업의 구조라든지 펀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는 그런 전문가는 없고 의지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와 뭐 이렇게 약간 분노 막 이런 거 화학 네, 그런 것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막 다 공모해서 받아서 컨설팅비로 사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동천인가 그 그룹에서 재난법인 동천에서 자산화 지원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사업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지원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계속 포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골목에서 놀았어요. 그렇잖아요. 골목이나 공터 같은 데서 그런 데가 많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데가 공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닌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도 만들고 이웃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여지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자산이든 공간이든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제 그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를 좀 더 이제 밑바닥부터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이 지금 되게 이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담장을 치고 되게 그냥 이렇게 가로막고 서로 구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이제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익이 별로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희 활동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자산이나 아니면 공간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 중심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부분들, 시각 같은 것들을 바꿔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결국 한데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엮였을 때 좀 이때까지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라는 단어도 요즘에 너무 이제 혼재돼서 쓰여지고 있고, 뭐 이게 기능적으로 그냥 플랫폼처럼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각각의 코워킹도 뭐 이렇게 그냥 각자가 나눠서 이 공간을 쓰면 그게 코워킹이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공유 커먼즈 안에서 어떤 실제로 관계와 아까 말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커먼즈가 운영될 때 진짜 좀
커먼즈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서울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제발 한 개의 사례를 꼭 만들자 이런 거에서 이제 응원으로 개념으로 후원이나 출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서울 또는 뭐 제주 또는 뭐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렇게 시민이 A부터 Z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 뭐 3년 시간이었지만 하나부터 이 공간을 조성하고 또 운영을 실제로 해내는 이런 것까지 해봤을 때 저희 안에 이제 역량도 쌓이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자산을 해가는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시간차가 있는 거지만 동료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같이 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뭐 가서 얘기를 같이 나눈다거나 뭐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계속 그렇게 해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왔던 것 바탕으로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겪었던 것들을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그런 만남들이나 네트워킹은 계속 뭐 됐고 지금도 공론장에 찾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뭐 서울의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자원도시 기획자 모임 이런 거에도 커먼즈 올해 뭐 포럼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오래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있었던 가게라든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공간 같은 것들이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문화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처럼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홍대에 있는 가게들 하나둘씩 없어질 때 그걸 안타까워한다기보다 이제는 막 오래 버텼다, 뭐 갈 때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화 됐을 정도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있었던 공터라든지 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았다면 지금은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재산을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커먼즈의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커먼즈를 이 지역자산화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커먼즈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간에 대해서 중심으로 약간 개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그 소재에 대한 커먼즈 그 문화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저희는 공간에 대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곳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 저희도 저희 사례를 나누고 좀 다양한 사례를 서로 경험하고, 왜냐면 다들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섬처럼 일하는 것 같아요. 각자 되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좀 이렇게 서로 응원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문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가지는 힘이 이 분야에선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1차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지난달에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크라우드 펀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고 세금을 내고 막 이 과정에서도 돈이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막 그 자산화하는데 5억이면 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건물 사는 데만 33억을 썼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초기 운영을 하고 한 1년 정도 버티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크라우드 펀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때는 조금 1차 때보단 구체적인 펀딩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들어가는 뭐 엘리베이터를 위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1층에 들어가는 어떤 특수한 장치를 위한 펀딩이라든지 그런 식의 좀 구체적인 펀딩이 들어갈 텐데 좀 이렇게 와서 건물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펀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건물주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